네, 중국에서는 나이키와 H&M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한 것이 불매 운동의 발단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내 불매 운동 분위기 정확히 어떻습니까? 네, 중국 SNS에 올라온 글과 영상을 보면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분노하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브랜드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예 해당 브랜드 상품 자체가 퇴출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으려고 지도를 검색하면 엊그제까지 나오던 것이 이제 안 나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사흘 전 SNS를 통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신장 위구르족 차별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입장문은 H&M이 이미 지난해 내놓았던 것인데요. 최근 중국이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다시 표적이 되면서 불매운동이 대상이 된 겁니다. 비슷한 논평을 냈던 나이키 역시 불매 대상에 올랐는데요. 나이키가 스폰서를 하고 있는 중국 프로축구팀 중에 상하이 선화는 어제 나이키 로고가 없는 유니폼을 입고 훈련하는 선수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불매 대상이 된 브랜드의 광고 모델들도 자칫 또 다른 불똥이 튈까 우려한 듯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 불매 운동과 관련된 중국 당국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당국도 이 같은 불매 운동을 두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은 그들의 견해를 드러내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일부 외국 기업이 한편으로는 중국의 밥을 먹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밥그릇을 깨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개별 기업이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적 결정을 내린 것에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실제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나는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관영 CCTV 역시 중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으로 중국을 모독한 기업들을 혼내줄 것이라면서 중국 면화는 부드럽지만 중국인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중국 온라인에서는 신장 제품 팔아주기 캠페인, 또 신장으로 여행 가기 운동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신장 위구르족 이슈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영국에 보복 제재도 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 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톰 투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포함됐는데요. 거짓과 허위 정보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물론 그 직계 가족은 오늘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중국 국민 또는 기구와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 텐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왕자 영유에서 버버리와 협약을 선보였던 의상을 제거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외국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e스포츠 리그, 레전드 프로 리그 역시 홈페이지에서 나이키 로고와 상품을 내리고 나이키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과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고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부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EU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이덴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가장 먼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하거나 다른 국가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것이 국가 전략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는 바이든이 중국을 위협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사실과 또 발언 내용만 전달할 뿐 별도의 논평은 싣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방위적인 견제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도 우군 확보에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에는 곧장 중동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서 터키를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듯 일방주의를 반대한다면서 다자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시에 웨이펑허 국방부장도 지난 24일부터 유럽 순방에 나서서 헝가리와 세르비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등을 방문해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웨이펑허 부장은 현지 시간 24일 아데르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EU가 신장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 맹비난했습니다. 아데르 대통령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외교 국방수장이 동시에 해외로 나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EU 등 동맹을 결집하는 데 대응해서 중국은 약한 고리인 중동과 유럽의 틈새 국가들을 공략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중국은 어제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앞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한편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